네, 2020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사람책 도서관, 이번 시간에 사람책 도서관입니다. 앞에는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면 이번에는 향 좋은 커피 향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일반인들, 현대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한 즐겨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 직종인 바리스타 한 분을 모셔서 우리 사람책 도서관을 함께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책 도서관 우리 우동주 사람책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을 소개하러 온 우동주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먼저 PPT로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과 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 간략적으로 이 진로를 선택했을 때 나중에 커피 외에도 커피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사회자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PPT 바로 띄우면 되나요? 네, 가장 먼저 바리스타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등재가 되면서 좋은 원두를 선택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든 아니면 커피 내리는 다른 도구든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고객의 입맛에 완벽하고 맛있는 커피를 주는 직종 해서 예전에는 기타식 음료 종사자라고 분류가 되었으면 이제는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종이 따로 분류가 되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이탈리아라고 하죠. 네, 그 나라에서는 이제 고객과 나 사이의 바에서 이제 고객을 위해서 커피도 내려드리고, 그리고 뭐 위스키라든가 브랜디 뭐 이런 칵테일 종류도 따라드리고, 샌드위치, 그리고 뭐 흔히 알고 계시는 파니니, 와플 이런 디저트류도 제공하는 업종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업 체계가 미국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은 바텐더,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바리스타, 이렇게 정착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스타 이제 요즘에 뭐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컨셉을 가진 카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즘 이제 다른 업종이지만 예전부터 프로게이머 유행하듯이 바리스타도 예전부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월드 라떼 아트 챔피언십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전한 선수가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이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에 나가서 1등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성장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대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회는 선수만 나가는 거지 내가 저거 연습을 어느 시간에 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1등한 이제 전주현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8년 가까이 이제 바리스타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대회가 있구나, 나도 대회를 목표로 나가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도전해서 이제 챔피언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커피만 내리는 거 외에도 요즘 유행하게 되는 다양한 베리에이션 음료, 그리고 뭐 카페 모카라든가 뭐 녹차 라떼, 요즘은 또 녹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말차 라떼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보는 경우에는 엄청 생소하지만 바리스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커피만 내리고 카페 라떼만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색깔도 예쁘고 또 안에 뭐 펄이라던가 아니면 알로에로 만든 이런 뭐 씹는 감이 있는 이런 음료들을 개발해서 각 체인점이나 아니면 개인 카페들마다 자기들만의 시그니처 음료라고 하죠. 이제 특색 있는, 개성 있는 자기들만의 메뉴. 그래서 이런 메뉴들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런 메뉴들을 맛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바리스타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커피 만들고 그리고 음료 만들고 이런 직종에서 벗어나서 이게 혹시 파워포인트가 나가는 건가요? 제가 보면서 네,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데서 더 나가서 이제 핸드 드립이라거나 아니면 프렌치 프레스, 모카 포트 같은 커피를 내리는 방법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커피 음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핸드 드립이라고 하면은 제가 요번에는 이제 제가 실습이라던가 이런 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제 주전자 그리고 핸드드립하는 도구 그리고 원두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활동하기 힘든 시기에도 집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 학교에서 자기만의 커피 맛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거나 다른 기구를 다뤄서 커피를 공부하기 힘들지만 이 핸드 드립이라고 하는 거는 꼭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서 집에서 이제 내가 커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이제 다양한 원두는 요즘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마스크 끼고 나가서 이제 마트나 소매점에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핸드 드립에 대해서는 꼭 구비를 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면 라떼 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라떼 아트 같은 경우는 처음 얘기한 이제 바리스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피 위에 우유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이름이 라떼 아트인데 라떼 아트도 전문적으로 이제 심사하는 대회가 있을 만큼 엄청나게 각광받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요 팅커벨. 자,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엄성진이라고 하는 라떼아트 선수가 또 월드 라떼아트 챔피언십 나가서 1등을 할 때 그려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커피에도 관심이 있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핸드 드립 그리고 우유를 이용해서 집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하면서 카페에서도 당연히 그림 그려져 나오는 카페 라떼가 훨씬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메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커피숍이 많아졌는데 그 많은 커피숍의 원재료는 누가 공급하냐? 바로 로스팅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커피 콩 볶는 사람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종에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로스터리 카페 아니면 어디 로스터즈 하는 형식의 카페들이 우리 가게에서 직접 커피 콩을 볶아서 여러분에게 커피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개성 있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선한 커피를 이제 드셔보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로스팅이라고 하는 이런 직종도 요즘 많이 이렇게 알아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거나 바리스타라는 직종이 궁금할 때 이제 커피의 생산지도 정말 다양합니다. 만약에 내가 외국어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영어뿐만 아니고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런 외국어를 공부해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브라질에서 커피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우리나라의 커피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요즘 비싸고 신맛이 나는 스페셜티라고 하는 커피라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커피 중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리스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커피 맛을 조금 알겠다 하면은 로스팅을 하면서 직접 현지로 나가서 외국어를 하면서 이제 커피 관련한 사업, 커피 관련된 직종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하다 보니까 연예인 사진이 나왔는데 로스팅 할 때 이런 향으로 광고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제 향을 엄청 강조하죠. 그래서 커피도 맛으로도 먹는 거지만 향으로도 먹는다. 그래서 요즘 로스팅하는 샵들에서 커피 향을 일부러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직종. 바리스타 용어라던가 바리스타 용품들 대부분 소믈리에라고 하는 특징의 이 업종에서 파생된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먹어야 되는 직종이고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직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믈리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강연을 나가거나 수업을 나가면은 소믈리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소믈리에라고 해서 마냥 와인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와인의 포도의 품종이나 생산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바리스타 관련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사한 직종으로 워터 소믈리에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워터 소믈리에. 이제 물 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있는 무기질 함량 아니면 탄산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이제 손님이 드신 음식 그 다음에 내가 커피를 내릴 때도 어떤 물로 커피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느끼한 음식을 먹었으니 뒷맛이 깔끔하고 톡 쏘는 탄산수를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믈리에라고 하는 워터 소믈리에라고 하는 직종도 요즘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텐더. 자, 제가 바리스타 업무에서 바리스타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술을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바텐더라고 하는 직종에서 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 요즘 유행하는 층이 나눠져 있는 그 음료들을 보고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이 바텐더라고 하는 직종 안에 이런 술이라든가 이 음료, 물, 이 비중을 이용해서 예쁜 무지개 빛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밑에는 하얀색, 가운데는 분홍색, 메뉴에는 하늘색 이런 음료를 만드는 것들이 이 바텐더라고 하는 직종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리스타만 해서 커피만 내릴 거야 해도 예쁘면은 더 먹기 좋겠죠. 그래서 바텐더라는 직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층을 나눌 수 있을까요? 공부해 보시면 더 좋겠고요. 요즘 유행하는 크로플
크로와상 반죽을 이용해서 와플을 구울지 누가 생각은 했겠냐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와플.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관련된 직종에서 당연히 커피랑 떼놓을 수 없는 와플, 그리고 그다음 샌드위치. 요즘 또 클럽 샌드위치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도 커피와 함께 먹기에 참 좋은 디저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키는 이제 잘 아실 테니까 자세한 말은 생략하고요. 마카롱이라고 해서 요즘 K 마카롱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먹을 때 한 입에 쏙 들어가고 단맛으로 커피 쓴맛을 없애주다 보니까 마카롱이 예전에는 하나에 엄청나게 비싸다 해서 좀 이제 고가의 디저트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커피숍을 하면서 마카롱도 같이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많아질 만큼 마카롱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커피랑 관련한 직종으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장래 진로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니면 이런 이제 체인점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나 혹시 뭐 부점장, 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곳에서는 커피 문화 전파사라고 하는 직종도 있어요. 각 체인점마다 이제 상주는 하지 않고 이제 큰 지점마다 한 분씩 계신데, 이제 커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원두는 이런 맛을 냅니다, 우리가 쓰는 도구로 커피 이런 맛이 납니다 하고 호불호 조사도 하면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직종도 있고요. 색채 감각,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칵테일 계열의 플로팅 기술을 익혀 놓으시면 요즘 SNS로 또 1인 미디어 방송도 많이 하시는데, 메뉴 예쁘게 만드는 방법,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카페 스타일리스트 이런 쪽으로 유튜버라고 하는 직종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식품 전문 회사 혹은 유제품을 만드는 기존의 유업 회사에서도 저기 편의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그 이제 커피가 그냥 단순히 커피를 출시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저같이 이제 경력이 있는 바리스타나 그 외에 미국에서 이제 시행하는 커피 향미 평가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들을 고용해서 또 이제 커피 신제품에 대해서 혹은 고객들의 이제 이런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도 하면서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 혹은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제 장래 여러분이 진로 꿈으로 많이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도 적혀 있지만 맨 마지막에 바리스타 직무를 잘 이해하고 신메뉴 개발, 품질 관리, 위생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이력은 조금 건너뛰었는데, 제가 또 바리스타 치고는 독특하게 영양사 그리고 위생사 공부를 하고 영양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대답을 많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소질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 뭐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를 많이 쓰는 커피 원산지 중남미 나라들에서도 요즘 한국 사람을 많이 채용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커피 소비가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 볶는 커피, 한국에서 유행한 무슨 커피 이렇게 이제 광고가 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커피 관련해서 꼭 커피를 추출하지 않더라도 이 직종에서 파생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커피가 뭐 수십 가지가 있지만 여기 제가 예시를 띄워놓은 것처럼 단순히 예전에는 콜롬비아 수프리모라고 판매를 했다면, 요즘에는 콜롬비아 RFA 레인 포레스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콜롬비아 유기농 스프리모, 혹은 바로 밑에 있는 브라질 모지아나 FC,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지아나라고 하는 지역의 파인컵 FC 커피콩이 17, 18 이런 식으로 엄청 상세하게 커피를 분류해서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중에 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핸드드립 도구를 사서 커피를 사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어디 커피 사야지 보다는 어느 나라의 어떤 커피가 요즘 유행하는 신맛이 많이 나고 단맛이 많이 난다고 한다, 내가 이 커피에서 신맛과 단맛을 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원두를 구매하셔서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는 장래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한 요 파워포인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뭐 앉아서 좀, 네.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되겠네. 네. 이렇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커피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다소 또 느끼시기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궁금한 점 그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바리스타 직업을 선택하신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질 줄은 몰랐는데,
한 날 이제 친구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돼서 저보고 좀 대신 해줄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대신 갔는데 예쁜 누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처음에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계속 내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제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내려주는 커피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맛이 좋더라. 이거에 이제 좀 뿌듯함을 느끼고 하다 보니 이쪽으로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연치 않게 이 아르바이트를 도움을 네. 하러 갔는데 네. 그게 또 나의 평생 직업이 네, 그렇습니다. 되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커피를 원래 처음부터 좋아하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커피를 먹으려고 하면 지금은 문화가 확 바뀌다 보니까 네네.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인스턴트 커피에 손을 좀 대보려고 하면은 뼈 삭는다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시외 나가서도 친구들하고 커피숍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라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어떤 커피는 뭐 신맛이 난다. 어떤 네. 커피는 뭐 좀 탄맛이 난다. 뭐 어떤 커피는 뭐 좀 고소하다, 달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걸 어떤 건 뭐 어디 온도가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볶을 때 볶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왜 우리나라에서도 사과하면은 맛있는 동네는 대구, 네. 그리고 뭐 단감하면 맛있는 동네는 창원, 저기 김해, 진영 하는 것처럼 원산지마다 이제 뭐 햇빛이라던가 아니면 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원소들 때문에 원산지마다 어느 정도 맛이 조금 정해져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는 신맛이 강하다. 인도네시아 커피는 묵직한 쓴맛이 강하다. 브라질 커피는 고소하다. 그래서 원산지별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어떻게 볶아 놓았냐. 왜 소고기 같은 경우도 덜 볶으면은 육즙이 살아 있고 신맛이 살짝 나는 듯하면서 쫄깃쫄깃한데 바싹 구우면은 탄맛이 안 나면 다행인 것처럼. 그래서 커피도 그렇게 원산지와 로스팅을 많이 탑니다. 아, 그렇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커피숍에 가면 얼주가라고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시켜 먹지는 않는데 네. 혹시 이제 일반 남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이나 뭐 여성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아니면 또 아메리카노 말고 혹시 데이트를 할 때 혹시 이 정도 커피를 또 하면 커피를 좀 알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뭐 그런 메뉴가 있을까요? 저 같은 아니, 경우도 네.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카페 모카를 추천드리는 게 단순히 소스를 많이 넣은 카페 모카는 이제 초콜릿 단맛이 나는데 맛있는 커피를 넣고 만든 카페 모카는 이제 다크 초콜릿 같은 쌉쌀한 맛과 단맛 그리고 커피 맛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 카페 모카를 즐겨 찾는 사람은 이제 커피 쓴맛과 초코 쓴맛을 아는구나. 혹시 그러면 지금 바리스타를 쭉 이렇게 해오시면서 새로 뭐 개발했던 우리 우동주님께서 개발한 뭐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까도 이제 PPT 설명하면서 말해드렸던 요즘 이제 기업 때문에 더 유명해진 제가 은하수 에이드라고 만들어 봤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레몬 원액과 탄산수의 무게의 다른 거 그리고 이제 파란색 꽃잎이 우려져 나오는 이제 꽃잎이 있는데 그 꽃잎을 우려내서 이제 레몬의 산성 성분 그리고 꽃잎의 파란 성분이 만났을 때 분홍색으로 바뀌는 원리를 이용해서 은하수 에이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봤고 뭐 여러 가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쭉 해서 이제 새로운 신메뉴 개발을 네. 좀 하신다. 저는 그래요. 보면 후각도 좀 그렇고 미각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바리스타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후각과 미각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후각과 미각도 중요한데 네네. 저는 이제 항상 웃는 얼굴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제일 네.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우동주님은 커피로 비유하자면 어떤 커피인 것 같아요? 커피를 딱 나 자신이랑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저는 커피로 비유하면은 그냥 커피 진한 맛이 많이 나면서도 뒷맛은 부드러운 요즘 또 유행하는 플랫 화이트라고 하는 호주식 카페 라떼 정도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
좋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바리스타 직업으로 조금 돌아오면 네. 지금 바리스타를 희망하고 조금 더 관심이 많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일반인도 많이 계신데 바리스타 자격을 따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되나요? 뭐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편하게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학원 다니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업무를 하다 보면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걸 빨리 배워서 빨리 취업을 하거나 카페를 차리고 싶으신 분은 이제 와서 학원에서 뭐 한 달, 두 달이내 빨리 배우고 가시지만 이제 나중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서 이제 이것저것 조절을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바로 바리스타 직무에 뛰어드시는 것도 자격증은 이제 살짝 생략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단순히 뭐 질문지에 이런 게 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 없어도 커피숍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한식조리 자격증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한식 조리사. 네. 그러니까 아까 영양학과, 영양 관련된 학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커피 바리스타 하시면 커피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도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요즘에 제일 또 인기가 많은 커피와 제일 궁합이 잘 맞는 뭐 디저트를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면? 요것도 생소하실 수가 있겠지만 요즘 창원에서 유행하더라고요. 다쿠아즈라고. 마카롱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마카롱은 좀 쫀득쫀득하면은 걔는 좀 퍼석퍼석한 빵 같은 느낌. 그래서 요즘 다쿠아즈라고 하는 디저트가 커피와 함께 한 입에서 두 입에 쏙 먹기에 참 좋은 디저트입니다. 제일 좋은 디저트다. 그러면 이게 그 잘 되는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잘 인스타나 SNS 가장 또 잘 되는 커피숍은 또 그 좋은 비결이 그런 뭐 디저트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아니면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신가요? 요즘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종에 가까워지는데 예전에는 커피 맛이 좋아서 찾아간다였으면 요즘에는 커피 맛도 좋고 같이 먹는 디저트도 맛있는 집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런 쪽으로 또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커피가 좋아서 커피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디저트는 요즘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어떤 것들이 맛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설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죠? 커피는 어릴 때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네.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통 이제 뼈가 다 성숙하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칼슘에 들어있는 인 성분 때문에 이제 체내에 칼슘 농도가 낮아져서 그럼 칼슘이 제일 많은 곳이 뼈죠. 뼈에서 이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가 약해져요. 그렇다면 그 우리 바리스타를 꿈꾸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한 몇 세 정도만 지나서 커피를 좀 시험하고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보통 4, 5, 6학년 다 생각하실 텐데 보통 5학년, 6학년쯤 되는 나이면 뼈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이제 이거는 일화 중에 하나인데 브라질에서는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애들이 점심 먹고 졸리니까 커피를 한 잔씩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브라질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그냥 이제 우리 차 문화처럼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그때 충격이 있던 게 고양이 똥으로 만드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 고양이 똥으로 만드는 커피를 과연 마실 수 있을까라는 알고 마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엮여 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요즘 알고 계신 것만 얘기를 해드리면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쪽제비처럼 생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만 사는 고양이가 잘 익은 커피콩만 쏙쏙 골라서 이제 밥처럼 먹고 커피콩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응아로 보게 되는데 그 응아를 주워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커피를 볶아서 먹으면 거기서 특유의 발효치 향이 납니다. 커피에서. 좀 어느 정도 요거트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그래서 르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양 고양이가 배고플 때 먹고 응가를 넣은 거를 건져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금액대도 많이 비싸고 시중에서는 접하기 힘든 커피입니다. 그럼 그 외국에는 없는 메뉴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어떤 것들이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창의력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아이스 메뉴 자체가 외국에서는 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커피 본연의 맛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원하게 먹는 것부터가 이제 차이면서 거기서 생크림을 얹어 먹는 메뉴도 원래는 아인슈페너나 비엔나 커피라고 있었지만 요즘엔 거기에 흑임자도 넣어 먹고 말차도 넣어 먹고 그래서 생크림 올라가는 메뉴들이 좀 외국에도 없는 독특한 메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시원한 아이스류와 그리고 생크림을 올려서 먹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약간 외국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거다 새로운 네, 메뉴다. 다 비슷비슷하긴 보면 하지만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띄워준 메뉴들이. 네. 흑임자 자체도 우리나라나 이게 동양권에서 많이 먹다 보니까 서양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흑임자 라떼 이러면 많이 신기해한답니다. 흑임자 라떼. 혹시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제가 그걸 좋아해요. 그 오곡차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오곡차로 만든 커피도 있나요? 흔히 미숫가루라고 아, 하죠.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미숫가루를 많이 먹어서 인기가 없었는데 네네. 예전에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카페 응응하는 이제 업체에서 네네. 미국 지점에 오곡라떼를 출시했더니 그게 한 달 만에 10,000잔 넘게 팔렸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뉴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그다지 인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리스타를 쭉 하고 계시고 혹시 또 이제 또 매장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매장도 운영하고 매장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면 그 쭉 그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으셨나요? 혹시 바리스타 직업을 가지시면서 바리스타라는 직종에 있어서 손님들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거를 해달라고 아시면서도 이제 부탁을 하실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안 되나요? 그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네. 봐도 결과가 뻔한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커피도 먹고 싶고 자몽에이드도 먹고 싶은데 네. 자몽에이드에 커피 샷 좀 넣어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반 이상 남기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곤란한 요구를 하신 적도 있고 저 스스로 힘든 거는 그냥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마감 청소하는 거. 네.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원래 꿈은 바리스타가 아니셨고 그 다른 쪽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은 계기로 바리스타 길로 접어드셨는데 그 뭐 그 꿈을 쭉 이루시면서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큰 슬럼프가 혹시 있으셨나요? 뭐 이걸 그만두고 싶다 하셨던.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만 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네네. 카페 이제 저만의 카페를 차리고 음. 처음에 1년차 때는 이제 새로 생기기도 했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대로 맛도 괜찮게 낸다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2년 3년차 지나가면서 이제 뭐 식상하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손님들이 뜸해져서 하루 배상이 많이 안 올라오고 그럴 때 네, 좀 그런 이유 아니면은 크게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뭐 어떻게 뭐 극복을 하셨나요? 제가 원래 로스팅을 같이 하다가 네네. 안 하고 하게 되었는데 이제 2년차, 3년차 때 이제 맨날 식상하다 해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하시다 보니까 그때 예전에 내가 잘 하던 걸 해야겠다. 이제 로스팅과 이제 수업하는 걸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볶은 커피를 손님들이 오면 다시 이번에 요 콜롬비아 커피를 볶아 왔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커피를 볶아 왔는데 꿀맛이 납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손님들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커피를 추천해 주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더라 하면서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커피로 겪은 슬럼프를 커피로 또 극복을 했습니다. 커피로서 네. 그 커피 얘기가 계속 나와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쭉 검색하다가 보니까 투명한 커피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투명한 커피는 저도 처음 듣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보면 요즘에 또 보니까 또 더티 커피라고 있던데 뭐 잔에 네. 막 이런 커피는 뭐 어떤 커피인가요? 더티 커피는 아까 이제 이게 또 생크림 들어가는 메뉴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제 더티 커피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또 요즘 유행하는 SNS용으로 사진 찍기에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 아까 뭐 중간에 그 교육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데 만약에 저같이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커피에 어느 정도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직업은 아니더라도 그 커피의 맛을 좀 알고 싶고 그 맛을 한번 느끼고 싶어서 한번 배우게 된다면, 또는 또 바리스타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혹시? 뭐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처음 오시면은 이제 원산지별로 커피에 대한 설명과 그 각자 볶아놓은 커피를 맛도 보고 향도 맡아보면서 아 커피가 원산지별로 맛이 이렇게 다르고 향이 다르구나. 그리고 똑같은 원산지인데도 덜 볶은 커피는 신맛이 많이 나고 좀 많이 볶은 커피는 쓴맛이 많이 나는구나. 이런 기초 체계부터 익힌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해서 많이 못 드시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뭐 카페 라떼라고 하죠.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또 거품을 내는 작업도 배우시게 되고요. 이제 커피를 내리고 우유를 거품 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소스나 시럽을 첨가해서 메뉴도 배우게 되는데, 일단 자격증에서는 메뉴 배우는 거는 조금 생략이 돼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완벽하게 다루고 내가 커피 원산지별로 볶아 놓은 별로 완벽하게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뭐 비교적으로 했을 때 한번 뭐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그런 과정을 이수하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면은 기초 익히시고 기초 이상 조금 더 배우시기에는 손색이 없는 기간입니다. 아,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드는 질문인데, 하루에 커피는 몇 잔 정도 드세요? 최소 하루에 3잔은 먹게 되고요. 네.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네. 어제 원두 상태와 오늘 기계 컨디션이 괜찮은가 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잔을 내리고, 도중에 손님 표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음. 이러면은 또 내렸던 것도 이제 내려서 한번 먹어보게 되고, 아. 이제 또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집에 가면서 먹어야지 하면서 먹게 되는데, 이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에스프레소를 한 평균 10잔 좀 안 되게 계속 맛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뭐 내려서 한번 맛도 보고 네. 교육생이 내린 것도 맛도 한번 봐주고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바리스타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재 또 업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우리 우동주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또 이 꿈이 또 있을 텐데, 예, 혹시 예, 뭐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면 또 많은 교육생과 함께하는 것 아니면 있을 텐데, 혹시 꿈꾸고 있었던 것들이 있나요? 이제 바리스타 교육하고 수업을 하면서 있던 꿈은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신 커피를 많이 먹는 뭐 호주나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처럼 단순히 최저가라던가 양을 많이 준다고 경쟁하는 게 아닌 맛으로 이제 커피숍들이 다들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정말 잘 알려드려서 각 커피숍마다 개성 있는 맛을 다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으면, 최근에 그 이제 연예인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강원도에서 성공한 이제 커피숍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보고 제가 조금 더 꿈을 크게 키우게 된 게, 나도 경남에서 이제 커피 수업으로 대다수의 이제 점주님들이나 바리스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순히 그냥 뭐 최저가라던가 양이 크다 아니면 인테리어가 고급지다 이런 걸로만 커피숍을 하는 것보다는 각자 내가 내리는 커피 맛을 잘 알고 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크게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네. 뭐 일단은 커피가 좀 밥값보다 비싼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떤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이런 특성들 때문에 아무래도 흔히들 표현하기에 공부를 할 때도 코피가 빡 터지게, 일을 할 때도 코피가 터지게 이렇게 좀 힘들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커피의 카페인의 힘으로 어떻게 잘 해보려고 이제 커피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 그런 의미였다면 요즘에는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 음식이 아니고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을 만큼 각자의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이나 학업 이런 특성과 맞물려서 이왕이면 더 맛있는 커피를 먹자, 이왕이면은 더 향이 좋은 커피를 먹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커피 산업이 엄청 발전해서 공화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그 각 가게마다 브랜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큰 가격의 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노브랜드 일반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샵의 커피 차이도 커피 가격도 차이가 있는데 그 네.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임대료 때문이겠죠. 아, 임대료. 네. 어. 이제 어느 상권에서 임대료를 비싸게 주면 이제 그만큼 똑같은 커피를 팔아도 조금 더 벌어야 이제 수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챙겨줘야 될 급여도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즐기고 계세요. 즐기고 계시면 그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를 뭐 내려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네. 네, 집에서 편하게 내려 드실 수 있는 방법, 아까 전에 핸드드립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제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주전자,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도구, 필터, 그리고 원두,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명이서 혹은 간편하게 드시고 싶으면 또 독일에서 과학자 아저씨가 개발한 케맥스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맥스라고 하는 도구가 이제 핸드드립보다 훨씬 편하면서도 커피 맛을 낼 수가 있는데, 장점이랑 단점이 명확해요. 장단이 있다. 네. 장점은 누가 내려도 맛이 일관되게 나고요. 단점도 누가 내려도 맛이 일관되게 납니다. 케맥스. 왜 지금 바리스타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딱 나누고 있는데 이 바리스타라는 이 꿈이 이 직업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멋져 보이고 그리고 그 커피숍에 탁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을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바리스타는 이런 직업이다. 그리고 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또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신다면. 네. 네.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종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웃음으로써 서비스로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원만한 교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뭐 음식이라던가 내가 내린 커피, 음료들을 주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10명 중에 3명만 맛있다고 해줘도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꿈을 점점 키워가면서 이제 생활에서 흔히들 마주보게 되는 커피숍들이라던가 아니면 자판기 커피 최대한 맛볼 수 있을 때 여러 군데 거를 많이 맛보면서 미각을 많이 익히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종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포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커피가 계속 등장하고 새로운 등급 또 새로운 향, 맛 커피가 있는 만큼, 그리고 다른 일하시는 분이나 수험생들이 있는 만큼 영원히 우리의 친구로서 옆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직접 커피를 못 내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커피숍들 다양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커피 맛을 평소에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바리스타라고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업을 병행하시면서 그냥 많이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맛의 차이도 느껴지고 네. 그리고 근데 제일 좋은 커피는 자기가 제 먹었을 때 제일 좋은 맛이 나는 커피. 그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먹었을 때 제일 맛있다고 하는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바리스타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사전 우리 신청자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댓글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호응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물 드릴 분 한번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참가하신 우리 엠마 JH 맥님 그리고 손문디님 그리고 김종훈님에게 선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첨자분들께서는 참여 인증샷을 사무국 인스타로 DM 발송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우리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또 우리 함께 열람해 주신 우리 도서관 우리 함께하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함께하신 우리 우동주 사람책 우리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후에는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로봇 코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하신 분들 로그인 팍팍 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